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예탁원을 통한 주식 관련 사채 권리 행사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6.9% 감소한 2조 2,8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연일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수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증시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서 소외 업종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실적이 뒷받침하지 않는 테마주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4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국내 주요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SK하이닉스는 5% 넘는 급락세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 반도체주들의 시세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센아이 추천주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아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고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고수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동안 빨간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만 시총 상위주에서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는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장세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개인 투자자는 대응하기 힘든데요.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단기 투자이죠. 오늘 끝까지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단기 투자 노하우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0.8% 하락했고요. 코스닥 1.2% 급락 보였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시장 전략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시총 상위주들이 오늘 힘을 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에 파란불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같은 바이오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완성차 업체 빠졌고 반도체 빠졌고 금융지주사 신한지주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어떤 배터리도 좀 빠졌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시가 힘을 좀 못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이 좀 들어왔습니다. 알테오젠, HLB,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주들이 조금 방어를 해줬습니다만 코스닥은 박스권의 지지라인까지 장대음봉 나오면서 하락하였습니다. 자, 요거 차트적으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이 820선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선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와주고 빠지면 올라주고 빠지면 올라주고 빠지면 올라와 줄 차례인데 지금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올라올 때 이전에 7월 10일쯤입니다. 중단 라인, 박스권의 중단 라인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870선까지 한번 뚫어줬다면 우리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870선 돌파하지 못하고 고가가 점점 박스권 안에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이 820선 이탈하고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700까지도 우리가 열려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보면 지금 추세 이탈하지는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에 이탈한다. 즉 21선인 2800선 이탈한다면 증시가 하락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선까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도 섹터의 주도주 매매하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이오하면 유한양행, 전력설비하면 HD현대일렉트릭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주도 섹터를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공략하는 연습 꼭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7월 10일 공략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고요. 매수가는 25만 6,500원이었습니다. 현재 수익률 11.1%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손절 가격은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청산 가격은 1차에 10%, 2차에 20%였습니다. 현재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2차 목표까지도 잘 갈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주가 꽉 차 있고요. 실적이 앞으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뿐만 아니라 LIG 넥스와 현대로템과 같은 K방산 관련주들 센틱에 너무 좋다. 펀더멘털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이후에 관련 섹터로 엮여있는 방산, 가상화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원전까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섹터 자체 업황 너무 좋고요. 차트 좋고 수급 좋고 삼박자가 맞춰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7월 11일에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에 25만 6,500원 종가 사인 드렸던 종목이고 고가 기준으로 11% 나왔는데 제가 매입가 대비해서 10% 나오면 절반 익절하자라는 말씀드려서 11일이죠. 5거래일 만에 10% 수익 달성하고 지금 절반 정도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제가 20% 잡아드렸으니까 아직 추세에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매입가 대비 20% 설정하시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월 10일에 공략해서 현재 수익률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2초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우리 영석쌤과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단기 수익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진입 가격 오늘 종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청산 가격은 10%, 2차로 20% 이렇게 두 개 잡아주셨습니다. 자,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솔루션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비율이 16.3%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통 비율이 굉장히 적은 종목을 품절주로 분류하는데 그만큼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가 한정적이다. 이거 얼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 대금 1,600억 터뜨렸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가 터뜨렸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수급 주체가 터뜨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21선 이평선 수렴 구간을 한번 돌파해 놨으니까 또 돌파하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항목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서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오늘 HD 현대 마린솔루션 첫 번째 종목으로 단기 수익 공략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고점이라고 하면은 16만 원인데 제가 최초에 목표가 잡아드렸을 때 1차 목표가는 10% 라인 잡아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20%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종가에 사인 드렸는데 오늘 종가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매입가 대비해서 10% 마이너스 찍히면 손절해 주시면 되고 매입가 대비해서 10% 수익이 찍히면 1차로 절반 정리해 주시고 2차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20%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단기 수익 공략주로 HD 현대 마린솔루션 짚어봤습니다. 오늘 종가에 공략 못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에 10%, 2차에 20%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폴라리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 수익 공략주 두 번째 종목이고요. 진입 가격 오늘 종가, 손절 가격은 매입가 대비 마이너스 10%입니다. 청산 가격은 1차에 10%, 2차에 20%인데요. 폴라리스 AI도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그 패턴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너무나 많이 제가 강조해 드렸던 사실입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동이 이렇게 눌리지 않고 길게 일파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눌리겠죠. 주가라는 게 이렇게 수직으로 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막 엄청난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 안에서 눌리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고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차트 보시면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눌리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눌렸다는 것은 수급 주체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과거 차트입니다. 4월달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패턴 소개를 위해서 과거 차트 끌고 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캔들이 나오느냐. 거래 대금 실린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장대 양봉 두 개가 연달아 나와 버립니다. 거래 대금 실렸고 이평선 돌파했고 캔들 두 개 나왔죠. 그 이후에 전고 라인을 돌파합니다. 일파 이후 눌림 패턴이라는 것인데요. 자, 요거 제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쭉쭉 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상승 파동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 대금 많이 터지지 않고 잠잠하던 종목이 캔들 하나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거래 대금 실린 지 나와 버렸고 그 다음에 또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볼게요. 똑같은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 패턴이 나오면 전고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 즉 4,225원을 돌파하는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패턴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종가에 사인 드렸고요. 매입과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면 손절해라라는 말씀 드렸고 10% 수익 구간이면 제가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포지션 정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시간 외에서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7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에 빠질 때 담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분들과 전략 비슷합니다. 지금 패턴이 잡혔기 때문에 전고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내일 시가에 오늘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요.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나오면 손절해 두시고 1차 목표가는 플러스 10%일 때 2차 목표가는 플러스 20%일 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략주였던 폴라리스 AI 짚어봤습니다. 오늘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 내일 시가로 도전해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에 10%, 2차에 20%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종목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고수님의 히든 종목 방송 말미에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이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의 종목에 이어서 세나가 오늘장 추출해낸 세나의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이 볼 텐데요. 바로 동성화인텍입니다. 이 종목 실적 85점 기록했고요. 24년 6월 기준 1,418억 원의 매출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 80점으로 현재 울산 공장에 냉매 리사이클 설비가 구축된다라는 소식 나왔고요. 차트는 90점, 수급 85점으로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수급 좋고요.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5점 기록했습니다. 자, 동성화인텍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트레이딩 가능 영역에는 있는 종목입니다. 캔들로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올 차례인데 아래 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주면서 대기 매수 세력의 존재감을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아래 꼬리 만약에 길게 길게 달렸다면 오늘 종가나 내일 시가에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 아래 꼬리가 많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으로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양음양 패턴 적용하기 힘들면 우리가 박스권 기법을 적용해서 들어갈 볼만한데 지금 박스권의 중단 라인에서 장대 양봉 나오고 13,250원에서 13,580원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으로 좀 보이는데 이 라인을 일단 우리가 한번 돌파하는 것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매수 타점을 잡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가격 말씀드렸죠. 13,500원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매수 타점 잡아주시고 손절 라인은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플러스 15에서 20% 설정하시고 스윙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인텍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13,5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5에서 20%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이 종목 실적 90점 기록했고요. 24년 6월 기준 6,732억 원의 매출 기록했습니다. 자, 모멘텀 80점으로 27년까지 LNG선 수주 물량 확보했고요. 차트는 85점, 수급 90점으로 기관 3거래일, 외국인 역시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호강도 85점, 종합점수 86점 기록했는데요. 우리 한국카본은 고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화본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과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공략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올 수 있는 양음양 패턴을 그리고는 있는데 음봉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흔적, 즉 이 말인즉슨 대기 매수 세력이 오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음양 패턴을 적용하기보다는 박스권 기법을 이용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동성화인텍 설명드릴 때 제가 강조했었는데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들어가실 건 아니고요. 지금 박스권의 중단 라인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940원, 1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보면 개인 투자자만 담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던졌네요. 사실 이게 중소형주다 보니까 5,700억이면 수급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12,000원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나올 때 매수 타점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15에서 20% 똑같이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카본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12,00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에서 20%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세 번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실적 90점으로 24년 3월 기준 6,613억 원 매출 기록했고요. 모멘텀 85점으로 역대 최대 결산 배당에 이어서 중간 배당을 개시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차트 90점, 수급 90점으로 외국인 4거래일, 기관은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강도 95점, 종합점수 90점 나왔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가장 좋은 점수 나왔는데요. 우리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차트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패턴들이 보이는데 제가 보이는 것만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점이 있고 여기 고점이 있는데 약 반년 동안 U자를 이렇게 그려왔는데 어쨌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했다는 거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차트를 좀 이렇게 넓게 보지 말고 좁게 봤을 때 N자 파동도 좀 보이네요. N자는 눌렸다가 다시 오르는데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장대 양봉 이후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팽이어 캔들 음봉 나왔으니까 거래대금 2분의 1 감소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강의해드린 야금양 패턴에 의거해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종가에 들어간다면 다음 날에 차익은 볼 수 있는 캔들이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 진행 중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담고 있다. 기관 투자자 안에서도 금융 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이렇게 좀 담고 있고요. 투시는 좀 팔고 있다. 수급적인 부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차트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좀 말씀드려봤을 때 전고 라인이 54,400원인데 이 54,400원 라인은 충분히 제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면 양음양 패턴 들어갈 건데 오늘 종가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제일 좋습니다만 시간을 한번 볼게요. 시간에 보면 마이너스 1.71 근데 뭐 2천만 원이면 한 사람이 던진 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큰 의미는 없고요. 오늘 시간에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내일 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문제고 내일 시가에 일단 들어가시는데 물량이 내가 15%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3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겁니다. 5% 들어가시고 5% 들어가시고 5% 총 3번 분할 매수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될 건데 일단 오늘 종가는 지나버렸으니까 내일 시가에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가에 5% 잡으시고 오른다면 그냥 10% 우리가 목표 수익률 잡고 수익 보고 나오면 되고요. 포지션 종료하면 되고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빠진다면 5일선 부근에서 다시 잡아볼 겁니다. 5일선은 45,000원 됩니다. 45,000원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5%를 담아 볼 거고요. 45,000원 우리가 담았는데 물타기를 해서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했는데 주가가 또 빠진다면 우리가 얼마로 잡을 거냐? 44,000원으로 잡을 겁니다. 44,000원은 11선 라인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내일 시가의 5%, 45,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5%, 44,000원 이하 11선 부근까지 또 빠진다면 3분할 매수로 매수 타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중은 확대되고 평단가는 낮출 수 있겠죠. 그러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제가 장기 이평선 잡아드리겠습니다. 41,000원 이해하셨죠? 121선인 41,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55,500원, 2차 목표가 5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내일 시가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5,500원, 2차 목표가 53,000원에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3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추천주 우리 고수님과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 힌트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재료를 분석해야 됩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업황을 좀 분석해야 되죠. S급 재료일수록 3차 파동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증시가 안 좋을 때는 증시와 반대로 가는 업종, 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데 반도체 이런 거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섹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력설비, 바이오, 조선. 오늘 말씀드린 조선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하단 자막 보면 나오시겠지만 연이은 잭팟, 조선업계 선박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지금 수주도 너무 괜찮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바닥 구간에서 잡게 된다면 한 2파까지는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이 종목은 방송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방송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과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1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고가놀이 패턴에 의하면 2파가 나오는 게 좋은데 추가적인 재료의 부재로 인해서 거래 대금 실리지 않은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매집봉이 보입니다. 매집봉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적인 캔들이다. 이런 거 있으면 세력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5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500억 가까이 들어오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자, 이거 제가 아까 종목으로 들고 온 공략주로 가지고 온 폴라리스 AI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는데 거래대금 터지지 않고 잠잠하게 흘러가고 거래대금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급증하는 장대 양봉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형태로 나왔다. 그러면 오늘 종가에 들어가거나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전고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 우리가 패턴상으로는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제가 방송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종목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급증하고 있는 패턴,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공략하신다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고수님의 히든 종목과 세나의 추천주는 여러분의 휴대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0.8% 하락하면서 2,843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21%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의 공략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월 10일에 공략해서 현재 11% 수익 구간에 있고요. 2차 목표가 20%로 잡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나의 선택으로 LNG 운반선 수주 증가 수혜를 보고 있는 동성화인텍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